차가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를 대라 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얘기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아직 이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작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작년에 이제 부여에 있는 그 임천면 쪽에 장례를 치르고자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92세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임천면 쪽에 이미 기히 그 돌아가신 어머니 옆에 가묘까지 만들어 놓고 관리를 했던 그곳에 이제 안장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좀 막아가지고 장례를 좀 못하게 해서 300만 원에 일단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서 일단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막상 매장을 하려고 출발을 하니까 청년회장이라는 분이 마을에서 그 회의를 해봤더니 300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200 더 올려서 500 정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매장하는 걸 그 당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매장하려면 500만 원을 내라. 네.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어요. 매장하는 걸. 예. 그리고는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즉 말하면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제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아버님을 모시게 돼요. 그렇게 모시고 한 1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1년이 흐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8월 20일경입니다. 금년. 예. 그때 이제 납골당에 있는 아버님 유고를 어차피 어머니의 묘소가 있고 그 옆에 가묘까지 두고 관리했던 그 장소 부여 임천면 이제 글로 모시고 가서 평장이라고 해요. 이 납골당에 이게 화장한 유고를 이제 묻는 거 평장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또 그 마을 청년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평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유가족이 이번에는 그 300 달라는 것도 거절을 하고 뭐 국민신문고동에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김복준 교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간명하게 짚어보면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승길 통행료 이 제목이 좀 난립니다. 장의차가 가로막았습니다.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놓으니까 이 부모님의 유골함을 이 화장을 했다가 다시 그 선산에 묻으려고 했더니 300만 원을 또 내라고 했다. 이 두 번에 걸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부여에서만 이제 두 사건이 발생을 한 셈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유족 측이랑 긴밀하게 통화를 해봤는데 시신을 매장하려면 500만 원, 유골함을 안치하려면 300만 원,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금액을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이런 거 자체가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항목별로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통행세가 뭐 500만 원이고 만약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유골함을 매장하려고 그러면 300만 원이고 돈 자체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관습이 돼 있다든지 이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당하는 사람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랐을 거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울며 겨자 먹을 식으로 부모님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또 합의를 해준 사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이나 가묘 안치를 거절당한 유족들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 조상님들 할아버지 때부터 다 산소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갈 곳도 가묘를 해놓고 이제 살아서도 이제 산소 갈 때도 항상 여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내가 들어갈 자리다 하고 풀도 뽑고 가면 거기서 다독거리면서 나는 불구덩이에 불에 넣지 말고 꼭 이 산에다 묻어달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렇게 성묘를 가도 여기는 내 자리라고 나 들어갈 거라고 그랬겠는데 통장 팔아서 당신들 장사하려고 하냐. 그래도 그렇게는 바늘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얘기 뭐 꺼내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양 변호사님. 네.
유족들 마음을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라고 가늠이 되십니까? 사실 이 지금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 유족의 지금 불안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마을 통행세다 뭐다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재질이 나쁘다라고 볼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에 이장이랑 일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릎 꿇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받았던 돈도 다 돌려주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좀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위법 행위구나, 범법 행위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실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무리 유족 측에서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공갈죄와 그리고 장례를 이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쯤 되니까 사실 이 통행세를 요구했던 마을 관계자들의 입장이 참 궁금한데요. 제가 그 목소리도 한번 통화를 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희 집 주위만 해도 어떤만 해도 150호가 넘어요. 사람자는 45호에 두 식구라고 지금 몇 명이니까 승계는 될 거예요. 들어올 자리도 없고 외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돈을 달라고 그런 거 할 자기도 없고 우리 동네 그런 거 없어요. 바쁘니까 언격대로 그걸 보냈나봐. 그거 갖고 우발조 전 사람들이잖아요. 예, 김 교수님, 사실 장사법에 따르면 인가 밀집적 300m 내에는 묘지를 쓸 수 없게 돼 있기도 한데 예. 제가 사는 곳 주변에 묘지가 있으면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법을 위반하고 안 위반하고 떠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현직 경찰 시절에 시골 지서에서 근무도 해봤는데 예. 심지어는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서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예. 이런 자조감 섞인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하고 또 대다수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도시로 올라가고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장례를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동네에서 치르다 막 울고 이러는 걸 보면서 노인들이 또 그 영향을 미친답니다. 많이 우울증 같은 게 걸리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장이니 청년회장이니 하는 분들이 이 통행세라는 이거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개인이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쓰는 건 아니고요. 나름 마을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는 것 같고 어찌됐건 또 저렇게 모셔놓고 도의지로 가고 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가면서 또 마을 그 묘소를 어떤 부분은 간접적으로 돌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약간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마을 예.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볼 만은 한데 예. 근데 저희가 진짜 모르게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350만 원이든 원래 그 전부터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려면 다 관행처럼 돈을 줬었는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지역에 지금 이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 예. 근데 이거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충북 제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소문이 나니까 아름아름 이웃마을로 이렇게 연결되고 퍼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디 쪽에서 돈을 받으니까 우리도 저 돈을 한번 받아보자. 사실 그 전에 시골 인심들 좋고 해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예,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유족 측에선 최초에 이제 야산을 사뒀으니 가족묘를 쓴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는데 네. 이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묘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어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20호 이상의 밀집 지역에서는 일정 미터, 300m 내지 500m가 떨어진 곳에나 이제 장사, 공설 묘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300이나 그 안이라는 게 주장인데 실제로 봤을 땐 700m 이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따라서 봤을 때 사실 또 법의 이 상황이 안 맞으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나중에 신고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게 불법이라고 뭐 얘기를 하거나 주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뭐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이런 관례 아닌 관례 같아요. 이렇게 좀 미안하니까 또 들어다주고 이러니까 돈을 좀 주고 이런데 이 부분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점점 금액도 그렇죠. 금액도 커지고요. 커지면서 그래서 받은 과정에서 결국은 법이라는 게 이렇게 갈치가 돼버리면 공갈치가 성립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법적 위반으로 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유골함을 안치하려면 300만 원,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금액을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이런 거 자체가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항목별로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 통행세가 뭐 500만 원이고 만약 화장을 하려 그러면 유골함을 매장하려 그러면 300만 원이고 돈 자체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관습이 돼 있다든지 이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당하는 사람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랐을 거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울며 겨자 먹을 것식으로 부모님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또 합의를 해준 사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이나 감요 안치를 거절당한 유족들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 조상님들 할아버지 때부터 다 산소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갈 곳도 감유를 해놓고 이제 살아서도 이제 산소 갈 때도 항상 여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내가 들어갈 자리라고 풀도 뽑고 가면 거기서 다독거리면서 나는 불구덩이에 풀에 넣지 말고 꼭 이 산에다 묻어달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렇게 성묘를 가도 여기는 내 자리라고 나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통장 팔아서 저희 집 주위만 해도 어떤만 해도 150호가 넘어요. 사람자는 45호에 두 식구라고 치면 몇 명이니까 1000개는 될 거예요. 들어올 자리도 없고 외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돈을 달라고 그런 거 할 자기도 없고 우리 동네 그런 거 없어요. 바쁘니까 언제께로 그걸 보냈나 봐. 그거 갖고 우말죠 전 사람들이잖아요. 예, 김 교수님 사실 장사법에 따르면 인가 밀집지역 300m 내에는 묘지를 쓸 수 없게 돼 있기도 한데 예. 제가 사는 곳 주변에 묘지가 있으면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법을 위반하고 안 위반하고 떠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현직 경찰 시절에 시골 지서에서 근무도 해봤는데 예. 심지어는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서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예. 뭐 이런 자조감 섞인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하고 또 대다수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도시로 올라가고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장례를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동네에서 치르다 막 울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노인들이 또 그 영향을 미친답니다. 많이 우울증 같은 게 걸리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장이니 청년회장이니 하는 분들이 이 뭐 통행세라는 이거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개인이 착복을 한다거나 없이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의 아버님을 모시게 돼요. 그렇게 모시고 한 1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1년이 흐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8월 20일경입니다. 금년. 예. 그때 이제 납골당에 있는 아버님 유고를 어차피 어머니의 묘소가 있고 그 옆에 감유까지 두고 관리했던 그 장소 부여 임천면 이제 글로 모시고 가서 평장이라고 해요. 이 납골당에 이게 화장한 유고를 이제 묻는 거 평장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또 그 마을 청년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평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유가족이 요번에는 그 300 달라는 것도 거절을 하고 뭐 국민 신문고동에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김복준 교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간명하게 짚어보면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승길 통행료 이 제목이 지금 난립니다. 장의차가 가로막았습니다.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놓으니까 이 부모님의 유골함을 이 화장을 했다가 다시 그 선산에 묻으려고 했더니 300만 원을 또 내라고 했다. 이 두 번에 걸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부여에서만 이제 두 사건이 발생을 한 셈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유족 측이랑 긴밀하게 통화를 해봤는데 시신을 매장하려면 당신도 장사하려고 하냐. 그래도 그렇게는 바늘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얘기 뭐 꺼내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양 변호사님. 네. 유족들 마음을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라고 가늠이 되십니까? 사실 이 지금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 유족의 지금 불안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마을 통행세다 뭐다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재질이 나쁘다라고 볼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에 이장이랑 일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릎 꿇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받았던 돈도 다 돌려주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좀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위법 행위구나, 범법 행위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실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무리 유족 측에서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공갈죄와 그리고 장례를 이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쯤 되니까 사실 이 통행세를 요구했던 마을 관계자들의 입장이 참 궁금한데요. 제가 그 목소리도 한번 통화를 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차가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통행료를 내라 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얘기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아직 이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작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작년에 이제 부여에 있는 그 임천면 쪽에 장례를 치르고자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92세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임천면 쪽에 이미 기히 그 돌아가신 어머니 옆에 가묘까지 만들어 놓고 관리를 했던 그곳에 이제 안장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좀 막아가지고 장례를 좀 못하게 해서 300만 원에 일단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서 일단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막상 매장을 하려고 출발을 하니까 청년회장이라는 분이 마을에서 그 회의를 해봤더니 300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200 더 올려서 500 정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매장하는 걸 그 당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매장하려면 500만 원을 내라. 네.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어요. 매장하는 걸. 예. 그리고는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즉 말하면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제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